기증자 명단이 누군가에 의해 통째로 지워졌습니다. 비가 그치지 않는 그날 밤 이후로 병원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옥상에서 쓰러진 이지혁은 응급실로 실려왔고 의사는 심장 기능이 한계라고 했습니다. 수술이 아니면 시간이 없다고 했고 일주일이라는 단어가 복도 공기 자체를 얼려버렸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소리가 멀어지잖아요. 의료진이 뛰어다니는 소리도 장비 알람도 다 유리병 너머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도 지은호는 딱 하나만 또렷했습니다. 선배가 진짜로 죽을 수도 있다. 지은호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는데요. 그래도 무의식처럼 연락을 돌렸습니다. 친구, 대학 동기, 지역과 조금이라도 연결된 사람들. 혹시라도 누군가 방법을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때 박성재가 달려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는데도 성재는 지은호를 보자마자 표정을 숨겼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겁을 먹어도 겁먹은 얼굴을 안 보여주는 사람. 그런데 그날은 눈빛이 너무 빨랐습니다. 사람이 망가지는 걸 보기 싫어서 먼저 정리하려는 눈빛이었거든요. 어디야? 박성재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응급실 앞이에요.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지혁이는? 박성재가 짧게 물었습니다. 중환자실 들어갔어요. 지은호가 버티듯 말했습니다. 박성재는 그제야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건 기도였고 동시에 분노를 삼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의사에게 달려가 묻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답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끼면 더 늦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기증자가 필요합니다. 담당 의사가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요? 박성재가 목이 잠긴 채 물었습니다. 네. 담당 의사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적합자가 나타나야 합니다. 담당 의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병원 복도 끝에서 김다정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김다정은 주저앉아 손바닥으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가슴을 두드리면 안에 있는 불안이 밖으로 빠져나갈 것처럼요. 이상철은 그 곁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정신이 확 돌아온 사람처럼 의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내 걸 떼세요. 이상철이 처절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건 담당 의사가 난처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늙었잖아요. 애 대신 내가 이상철이 목이 쉬도록 말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너무 많았고 그중 하나만 말해도 사람 마음이 더 찢어질 것 같아서요. 이상철은 그 고개 젓는 동작 하나에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정말 바닥에 닿는 순간은 거절당할 때가 아니라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을 때더라고요. 그런데 지은호는 이상했습니다. 울음이 안 나왔습니다. 대신 눈이 말라붙은 것처럼 따가웠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옥상에서 들었던 말들이 계속 맴돌았는데요. 너한테만큼은 들키고 싶지 않았다. 내일이 없는 놈이 어떻게 내 인생을 책임지냐. 지은호는 그걸 생각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지혁이 혼자 결정해버린 게 무서웠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중환자실 면회 시간도 아닌데 간호사에게 매달렸습니다. 소리를 높이지도 못했습니다. 여기선 소리를 높이는 순간 내가 문제 있는 보호자가 될까 봐요. 잠깐만요. 잠깐만 얼굴만 지은호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규정이라서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한테만요. 진짜 잠깐만요. 지은호가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였고 그때 박성재가 간호사에게 조용히 신분을 밝히고 부탁했습니다. 성재는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돈 냄새가 나면 오히려 벽이 더 높아지는 걸 아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대신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늘 무겁게 먹히거든요. 지은호는 잠깐, 정말 잠깐 지역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했습니다. 눈을 감은 얼굴이 너무 조용해서 마치 그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은호는 알았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이렇게 조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웃을 때 웃는 사람이고 화낼 때 화내는 사람인데 늘 괜찮다는 말을 제일 먼저 꺼내서 다른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지은호는 그 얼굴 앞에서 손을 뻗다가 멈췄습니다. 만지면 깨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은호는 손 대신 마음으로 붙잡았습니다. 선배, 이번엔 나 혼자 두지 마요. 그때 박성재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재가 화면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고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은호는 그 뒷모습을 보며 직감했습니다. 좋은 전화가 아니구나. 잠시 뒤 성재가 돌아왔는데요. 그의 첫마디가 너무 차가웠습니다. 명단이 지워졌대. 박성재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무슨 명단이요? 지은호가 숨이 막힌 채 물었습니다. 기증자 연결 시스템이야.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병원 쪽에서 조회하던 기록이 통째로 날아갔대. 박성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필 지금, 하필 지역이 시간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지금 그런 일이 터진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그날부터 박성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병원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복잡한 이해관계로 움직이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기부, 재단, 후원, 이사회, VIP실, 돈이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손길이 닿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요. 그리고 박성재는 그 손길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본능적으로 떠올렸습니다. 고성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박진석의 집은 더 끔찍하게 조용했습니다. 고성이는 맨발로 쫓겨난 뒤 다시 들어오기 위한 계산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울음은 연기였고 초췌함도 연출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늘 내가 불쌍하면 사람들이 약해진다는 공식을 믿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거실에는 박진석, 박성재, 박영라가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문을 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꽤 컸는데요. 일부러였습니다. 그 소리로 이 집이 다시 흔들리길 바랐습니다. 당신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고성이가 떨리는 척 말했습니다. 너 스스로 그렇게 말하네. 박진석이 감정 없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진짜 미쳤었나 봐. 고성이가 흐느끼는 척 말했습니다. 근데 다 우리 집 지키려고 고성이가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박성재는 옆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성재는 고성이를 어머니라고 부르지만 그 호칭 속에 사랑이 아니라 의무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의무조차 흔들렸습니다. 본능이 외쳤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사람을 조종한다. 박진석은 그 말을 듣고 아주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무서운 건 화낼 때가 아니라 화를 접어둘 때더라고요. 들어가. 박진석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그 부드러움에 속으로 웃었습니다. 고성이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역시 박진석은 체면을 못 버려. 박진석은 고성이를 안방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 안에서 박진석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단어는 더 낮았습니다. 지금부터 묶어. 박진석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느 쪽을 말씀하십니까? 변호사가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부동산, 계좌, 금고 다. 박진석이 숨도 안 쉬고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개인 금고에 골드바와 현금을 숨겨둔 것도 차명 계좌가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박진석이 몰랐던 게 아니라 확실히 잡을 때까지 기다린 거였는데요. 한번 잡으면 끝을 내는 사람이니까요. 박진석이 진짜 무서운 건 고성이에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성이가 가장 믿는 가짜 안정을 만들어주는 거였습니다. 안심시킨 뒤에 뼈를 뽑아버리는 방식. 그걸 박진석은 너무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박진석은 그날 밤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우진이는? 박진석이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박진석은 그 침묵 하나로 확신했습니다. 진짜가 있구나. 내가 모르는 진짜가. 박진석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혼자 서재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배신은 끝까지 뽑아야지. 고성이는 안방에서 머리를 말리며 아주 조용히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의 명단 확실히 지웠지? 답은 빨랐습니다. 네, 병원 쪽도 잠깐 혼란일 겁니다. 고성이는 그 답을 보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고성이가 원하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박진석이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그리고 한우진이 정신 차리고 입을 열기 전에요. 그런데 고성이는 몰랐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시간을 주는 척하면서 고성이의 바닥을 먼저 뽑고 있다는 거요. 다음 날 아침 박성재는 병원 로비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병원 재단 쪽 사람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인사만 하고 지나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성재를 보자마자 얼굴이 질렸습니다. 박 본부장님, 이상한 게 있습니다. 재단 직원이 떨며 말했습니다. 말해. 박성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VIP 후원자 명단에 고성희 여사님 쪽 이름이 들어옵니다. 재단 직원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요. 재단 직원이 숨가쁘게 덧붙였습니다. 박성재는 그 순간 이 모든 게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명단 삭제, VIP 라인, 고성희의 돈. 고성희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를 움직이려 했습니다. 병원이라는 구조를 잠깐 흔들면 지역의 시간은 줄어듭니다. 시간이 줄어들면 지은호는 무너집니다. 지은호가 무너지면 한우진도 흔들립니다. 한우진이 흔들리면 박진석에게 갈 정보가 늦어집니다. 고성희는 아직도 자기 손이 세상 끝까지 닿는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성재는 바로 지은호에게 갔습니다. 지은호는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요. 밤새 잠도 못 자서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멍청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은호야.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네. 지은호가 멍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고성희가 병원 라인 건드린다. 박성재가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지은호의 눈이 그제야 반짝 흔들렸습니다. 왜요? 왜 선배한테? 지은호가 숨이 찢어지듯 물었습니다. 모르지. 박성재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그 사람은 남의 목숨을 도구로 봐. 박성재가 낮게 이어갔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에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가 자신에게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건물, 거액 거래, 그리고 간이식. 그때도 고성희는 미안해요라는 말로 사람을 눌렀습니다.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울면 시간이 사라질 것 같아서요. 지은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볼게요. 지은호가 결심하듯 말했습니다.
어딜? 박성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고성이한테요. 지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성재는 순간 손으로 지은호의 팔을 잡을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잡으면 은호가 더 흔들린 걸 알아서요. 대신 박성재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나랑 같이 가. 박성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고성이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지은호를 만났습니다. 고성이는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웃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고성이가 감정을 선택해서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걸 은호는 너무 많이 봤으니까요. 은호 씨, 고성이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저한테 왜 이래요? 지은호가 숨을 죽이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고성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병원 명단이 지워졌어요. 지은호가 바로 찌르듯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그 순간 아주 미세하게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지은호는 그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고성이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선배 죽으면 제 인생도 같이 끝나요. 근데 당신은 그런 걸 이용할 사람이잖아요. 지은호가 목이 떨리며 한 번에 쏟아냈습니다. 고성이는 잠깐 웃었습니다. 웃음이 따뜻해서가 아니라 너무 차가워서 사람을 얼리는 웃음이었습니다. 은호 씨, 고성이가 친절한 척 말했습니다. 세상은 원래 공평하지 않아요. 고성이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못 살고. 고성이가 더 낮게 덧붙였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에 눈앞이 까매졌습니다. 고성이는 이어서 더 낮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은호 씨는 항상 선택지가 많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지은호는 즉시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알아들었습니다. 고성이는 지금도 출생과 비밀과 죄책감을 꺼내서 은호를 흔들려는 거였습니다. 그때 옆에서 박성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성재는 고성이를 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존댓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 존댓말이 그날은 칼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 박성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천천히 성재를 봤습니다. 병원 라인 건드리셨죠? 박성재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성재야. 고성이가 반말로 말했습니다. 너 지금 누구 편이니? 고성이가 낮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편입니다. 박성재가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 굳음은 당황이 아니라 계산 변경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바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고성이는 은호를 보며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호 씨, 나랑 싸우면요. 지혁 씨는 더 위험해져요. 고성이가 부드럽게 한 문장으로 눌러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손이 떨렸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돌려 말한 협박. 고성이는 언제나 그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한 말처럼 포장한 칼.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고성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전 이제 당신 무서워하지 않아요. 지은호가 낮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그 말에 잠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지은호는 이어서 더 잔인하게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뭘 숨기든 이제 다 드러날 거예요. 고성이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성이는 조용히 물잔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해봐요. 고성이가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지은호는 확신했습니다. 고성이는 이미 선을 넘었고 더 넘을 준비도 돼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이상철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분노를 참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원래 감정을 크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상철이 억눌러 물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이상철은 벽을 한번 쳤습니다. 지은호가 멈칫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든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질 상황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한 발 다가갔습니다. 서로를 위로하려는 게 아니라 상황을 붙잡으려는 마음으로요. 그때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들, 간호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잠깐 의식을 찾으셨어요. 간호사가 숨가쁘게 덧붙였습니다. 지은호가 거의 뛰다시피 들어갔습니다. 지역은 눈을 떴는데요. 초점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지은호를 보자 아주 미세하게 표정이 풀렸습니다. 그 미세한 풀림이 사람을 울게 하더라고요. 왔냐? 이지혁이 숨이 가쁜 채 말했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지은호가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이지혁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지혁은 그 눈물을 보며 손가락을 겨우 움직였습니다. 지은호 손등을 찾는 손이었습니다. 은호야. 이지혁이 끊어지듯 말했습니다. 나 살고 싶다. 이지혁이 숨을 몰아쉬며 덧붙였습니다. 지은호가 그 말에 입술을 떨었습니다. 살아야죠. 지은호가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제가 선배 살릴 거예요. 지은호가 흔들리면서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나 너한테 약속. 이번엔 안 도망간다. 이지혁이 끊기듯 한 문장으로 겨우 밀어냈습니다. 지은호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도망가면 제가 잡아요. 지은호가 울면서도 버티듯 말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 뒤에 지혁의 눈이 다시 감겼습니다. 의식이 끊기듯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말이 지은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희망이 생기면 더 무서워지거든요. 잃을 게 생겼으니까요. 그날 밤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서류는 두꺼웠고 냄새가 났습니다. 돈 냄새, 기록 냄새, 그리고 끝장 냄새. 고성희는 봉투를 열다 손이 떨렸습니다. 해외 자금 흐름, 거래 내역, 병원 후원 명목의 자금, 그리고 오래전 버려진 아이 기록까지. 고성희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조각들이 한 장 한 장 종이로 눌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고성희가 목이 잠긴 채 말했습니다. 여보, 박진석이 비웃듯 되물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비웃음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박진석은 몸을 기대고 아주 느리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배신은 내가 제일 싫어한다고. 박진석이 차갑게 한 문장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고성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도 나 이용했잖아. 고성희가 분노를 눌러 말했습니다. 이용? 박진석이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난 거래했지. 박진석이 고개를 비틀었습니다. 넌 기생했어. 박진석이 더 낮게 덧붙였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진석은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는 건 오늘부터 시작이야. 내가 가진 것 전부 묶였어. 박진석이 단호하게 한 번에 말했습니다. 고성희는 그 말에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순간 고성희는 깨달았습니다. 박진석은 자신을 돌려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안심시키고 방심하게 만들고 그 틈에 숨통을 끄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고성희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고성희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 이름은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고성희가 정말로 숨겨왔던 쪽에서 오는 전화였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 앞에서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전화가 끊기기 전에 짧게 떨리는 문장이 화면에 떴습니다. 그 남자 깨어났습니다. 고성이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말랐습니다. 그 남자가 누군지 박진석은 아직 확실히 모릅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압니다. 그 남자가 입을 여는 순간 자신이 숨겨온 마지막 뼈가 드러난다는 거요. 다시 병원으로 시선이 돌아왔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이 다가왔습니다. 아직 기증자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최후의 최후까지 찾겠다고 했지만 지은호는 알았습니다. 찾겠다는 말과 찾았다는 말 사이에는 지옥 같은 시간이 있다는 거요. 지은호는 정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순이는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호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늘 그렇습니다. 자식 목소리만 들어도 무슨 일이 있는지 먼저 알아차립니다. 엄마, 지은호가 겨우 말했습니다. 은호야, 왜 그래? 정순이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나 지금 부탁할 게 있어. 지은호가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정순이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래. 정순이가 버티듯 말했습니다. 뭐든. 정순이가 더 낮게 덧붙였습니다. 지은호는 그 한마디에 목이 꽉 막혔습니다. 이 사람은 내 친엄마가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뭐든이라고 말해줍니다. 지은호는 그게 너무 고마워서 더 잔인하게 솔직해졌습니다. 엄마, 나 선배 살리고 싶어? 지은호가 울음 섞어 말했습니다. 정순이의 숨이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 내가 그렇게까지 정순이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응. 지은호가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나 진짜로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지은호가 흔들리면서도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순이는 한참을 말이 없었고 그 침묵이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정순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혁 씨는 좋은 사람이야. 근데 은호야, 너 자신도 잃지 마. 정순이가 조심스럽게 한 문장으로 붙여 말했습니다. 안 잃어요. 지은호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지킬 거예요. 지은호가 더 단단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성재가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재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도 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이 너무 큰 감정을 맞으면 표정이 이상해지잖아요. 찾았다. 박성재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지은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기증자. 박성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적 같았는데요. 그 기적이 너무 갑자기 와서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이게 진짜 맞아? 라는 의심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박성재도 그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재는 바로 확인했습니다. 누가 연결했는지, 왜 이렇게 빨리 나왔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병원 직원이 한 말이 이상하게 찜찜했습니다. VIP 쪽에서 강하게 요청이 들어와서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성재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VIP, 요청, 강하게. 그 단어들은 결국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고성이었습니다. 박성재는 바로 박진석에게 연락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박진석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진석은 한마디만 했습니다. 병원 쪽, 내가 잡았다.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박성재는 그 말에 숨을 삼켰습니다. 박진석이 움직였다. 즉, 고성이를 더 깊이 잡을 수 있는 증거가 병원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지은호 머릿속은 딱 하나였습니다. 지혁이 살 수 있다. 그거면 된다.
수술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그 불빛 하나가 사람 인생을 조종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호는 문 앞에서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는 종교가 아니라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지은호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저장돼 있지 않았습니다. 번호도 낯설었습니다. 메시지는 짧았는데요. 너무 짧아서 더 무서웠습니다. 그 기증자,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 거야. 지은호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성재도 그 메시지를 봤습니다. 성재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수술은 단순한 기적이 아닐지도 모른다. 누군가가 기적을 가장한 함정을 깔았을지도 모른다. 지은호는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딱 한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누가 무슨 수작을 부리든 나는 이번엔 끝까지 간다. 빨간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그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또 다른 비밀이 천천히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쫓겨난 그 순간에도 딱 한 사람의 심장을 담보로 잡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던진 서류 봉투가 바닥에 흩어졌고 그 종이 위에 적힌 숫자와 이름들은 고성이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었는데요. 고성이는 무릎을 꿇은 채로도 눈빛이 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 자리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고성이는 끝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여자는 늘 다음 수를 품고 있었거든요. 여보 제발. 고성이가 목이 잠긴 채 말했습니다. 그 입 다물어. 박진석이 감정 없이 말했습니다. 우진이 살리려고 난 진짜 고성이가 떨리는 척 말했습니다. 내가 살리고 싶은 건 우진이 목숨이 아니야. 박진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말끝을 끊고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그 서류에는 병원 재단 후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흘러간 돈이 적혀 있었는데요. 액수는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한 돈은 이렇게 지저분한 줄이 생기지 않습니다. 고성의 돈의 흐름은 늘 숨기기 위해 꼬여 있었고 꼬인 만큼 악취가 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로 박진석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 집 권한 전부 성재한테 넘긴다. 박진석이 숨도 안 쉬고 말했습니다. 박성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성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성재야. 고성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너까지 그러면 너도 끝이야. 고성이가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박성재가 숨을 눌러 말했습니다. 제가 끝나는 건 상관없습니다. 박성재가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뭐? 고성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끝을 제가 대신 끊겠습니다. 박성재가 똑바로 말했습니다. 성재는 원래 어머니라는 호칭을 버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호칭은 사랑이라기보다 박진석 집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습관이었는데요. 그런데도 그날 성재는 스스로 선을 넘었습니다. 고성이의 선을 먼저 끊기 위해서요. 박진석은 고성이를 보안 요원에게 넘겼습니다. 고성이는 끌려가면서도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더 무서웠습니다. 소리 없는 저주처럼 느껴졌거든요. 오늘은 내가 나가. 고성이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근데 내일은 누가 올지 두고 봐. 고성이가 아주 낮게 덧붙였습니다. 박진석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올 사람 내가 돼.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고성이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맨발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맨몸이었습니다. 카드가 막혔고 계좌가 묶였고 전화기까지 정지됐습니다. 고성이가 가장 믿던 것들, 돈과 정보가 동시에 끊겼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혼자가 아니라
연결이 끊기는 순간입니다. 고성희에게 그건 사형 선고였어요. 그런데도 고성희는 길거리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룻밤을 버틸 곳을 찾는 대신 먼저 전화를 찾아야 했습니다. 세상이 끊어도 본인이 숨겨둔 줄은 아직 살아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고성희는 공중전화 앞에서 손을 떨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받자마자 숨을 낮췄습니다. 지금부터 계획 받고. 고성희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쪽 바로 움직여. 고성희가 더 낮게 지시했습니다. 상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여사님. 그 한 통으로 고성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여자는 돈이 끊겨도 사람으로 움직입니다. 사람을 쥐고 흔드는 게 고성희의 본능이었거든요. 같은 시각 병원은 더 지독한 지옥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수술은 성공 가능성이라는 말만 남겨둔 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증자 연결은 이상하게 흔들렸고 명단 조회 기록이 한번 날아갔었고 VIP 라인이 누군가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압박을 넣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병원 복도에서 허리를 펴지 못했습니다. 잠을 못 잔 눈, 피로한 턱선, 손에서 놓지 못하는 휴대폰. 그런데도 성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역은 친구니까요. 친구는 좋아한다와 다르게 무너질 권리를 서로에게 쉽게 주지 않습니다. 지역이 상태 다시 악화됐대. 박성재가 지은호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요? 아까는 잠깐 의식도 지은호가 숨이 끊기듯 말했습니다. 누가 건드린 것 같아. 박성재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누가요? 지은호가 눈이 흔들리며 물었습니다. 고성희. 박성재가 단정하듯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속이 뒤집혔습니다. 고성희는 늘 선을 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선이었습니다. 남의 목숨선. 그 선을 건드리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때 한우진이 병원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우진은 아직 몸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얼굴은 더 단단해져 있었는데요. 분노가 사람을 살릴 때가 있습니다. 우진은 그 분노로 걸어 내려왔습니다. 은호야. 한우진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우진아, 너 내려오면 안 돼. 지은호가 걱정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 내려와야 돼. 한우진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고성희가 어디까지 손 뻗는지 내가 확인해야 돼. 한우진이 더 단단히 말했습니다. 박성재가 우진을 봤습니다. 너 그 사람 아들이지. 박성재가 날 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내가 제일 혐오하는 사실이야. 한우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공기를 얼렸습니다. 그리고 그 얼음 위로 더 불길한 소식이 떨어졌습니다. 병원 재단 쪽 직원이 성재를 찾아왔습니다. 직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는데요. 마치 돈이 아니라 사람이 움직인 흔적을 봤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 본부장님, 직원이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VIP 쪽에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직원이 급하게 덧붙였습니다. 누가? 박성재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고성희 여사님 쪽 아니 고성희 씨 쪽에서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성재는 그 말을 듣자마자 턱을 꾹 물었습니다. 이미 집에서 쫓겨났는데도 아직 병원을 쥐려 한다. 고성희는 끝까지 자기 손이 세상 중심이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끊어. 박성재가 짧게 말했습니다. 네. 직원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 라인 오늘부로 다 끊어. 박성재가 더 낮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록 전부 남겨. 박성재가 숨을 눌러 지시했습니다. 박성재는 그 자리에서 박진석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박진석은 짧게 받았습니다. 짧게 받는 사람은 이미 움직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해.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병원 VIP 라인으로 압박 넣습니다. 박성재가 단단히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잠깐 침묵했고 그 침묵이 더 섬뜩했습니다. 좋아.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더 확실해진 거지. 박진석이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박진석이 원하는 건 고성이의 실수였습니다. 고성이가 발버둥을 칠수록 흔적이 남습니다. 흔적이 남을수록 박진석은 더 완벽하게 찢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그 함정 위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었는데요. 본인은 그걸 모릅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급해서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고성이의 반격은 병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에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낯설었습니다. 내용은 더 낯설었습니다. 기증자 명단 지운 건 내가 아니야. 진짜 지운 놈은 내 옆에 있어. 지은호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내 옆이라는 말이 너무 더럽게 달라붙었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 병원에 같이 있는 사람, 지금 이 순간 내 편인 척하는 사람. 지은호는 고개를 돌려 박성재를 받고 한우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의심하고 있지? 내가 지금 제일 싫어하는 고성의 방식에 휘둘리고 있는 건 아니야? 지은호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 둘 중 하나를 합니다. 무너져서 도망치거나 더 깊이 파고들거나. 지은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누워 있으니까요. 지금 도망치면 지역이 진짜로 죽을 것 같았거든요. 지은호는 박성재를 따로 불렀습니다. 박성재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성재가 낮게 물었습니다. 지은호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박성재는 문자를 읽고 아주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걸로 나 흔들어. 박성재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제일 잘하는 방식이지. 박성재가 낮게 이어갔습니다. 선배, 혹시 선배도 누가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의심해. 박성재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야. 박성재가 단단히 말했습니다. 뭔데요? 지은호가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지금은 지혁이부터 살려. 박성재가 단단히 말했습니다. 그 말이 지은호를 붙잡았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생존 싸움입니다. 고성이는 그걸 뒤섞어서 사람을 미치게 만들지만 지은호는 이제 그 방식에 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술 전날 새벽 이지혁이 잠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지은호는 침대 옆에서 거의 쓰러질 듯 앉아 있었는데요. 지혁은 눈을 뜨자마자 주변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지은호를 보자마자 숨을 웃음처럼 내쉬었습니다. 너 또 여기 있었냐? 이지혁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디 가요? 지은호가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바보. 이지혁이 기침 섞어 말했습니다. 선배가 더 바보예요.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진짜. 이지혁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살고 싶다. 이지혁이 끊기듯 덧붙였습니다. 지은호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살아야죠. 지은호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제가 선배 옆에 있을 거니까. 지은호가 단단히 덧붙였습니다. 이지혁은 손가락을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 손끝이 지은호 손등을 찾았고 지은호는 그 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이런 순간에 결심을 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전쟁 같은 결심을요. 그리고 같은 병원 다른 병실에서 한우진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우진은 똑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진짜 지운 놈은 내 옆에 있다. 우진은 그 문자를 보고 휴대폰을 바닥에 던질 뻔했는데요. 참았습니다. 대신 웃었습니다. 아주 더럽게. 고성이. 한우진이 이를 악물고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아직도 사람들 갈라놓으려고. 한우진이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우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자신을 살렸다는 명분으로 평생을 칼처럼 휘두르는 사람이라는 걸요. 우진은 그 칼에 너무 오래 찔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칼을 꺾고 싶었습니다. 단 혼자 꺾으면 또 누군가가 다칩니다. 은호가 다치고 지역이 다치고 영나까지 다치게 됩니다. 우진은 결국 영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영나가 우진 오빠라고 부르는 그 오빠가 처음으로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 영나야, 엄마가 지금 병원 쪽 건드려. 너 조심해. 영나는 작업실에서 그 메시지를 보고 손이 멈췄습니다. 영나는 엄마를 끊어냈다고 생각했지만 엄마는 끊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늘 줄을 다시 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이지환이 영나 옆에서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지환은 영나 표정이 변한 걸 바로 알아챘습니다. 또 엄마야? 이지환이 낮게 물었습니다. 응. 박영나가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우진 오빠가 연락했어. 박영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뭐라고? 이지환이 경계하듯 물었습니다. 병원 쪽 건드린대. 박영나가 목이 잠긴 채 말했습니다. 이지환은 그 순간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자기를 오토바이 사고로 위장에 위협했던 사람. 그게 고성이었습니다. 그때는 경고였고 이번에는 살인 같은 경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영나야. 이지환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너 이제 혼자 움직이지 마. 이지환이 단단히 덧붙였습니다. 나 혼자 안 움직여. 박영나가 고개를 젓고 말했습니다. 나 또 잡히기 싫어. 박영나가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이지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옆에 있어. 이지환이 단단히 말했습니다. 영나는 그 말에 울컥했는데요. 사람은 믿을 사람 하나만 생겨도 버텨집니다. 영나는 엄마 없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내 편이라는 단어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그걸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길거리에서 하루를 버틴 뒤 바로 숨겨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성이는 오래전부터 이런 날을 대비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언젠가 박진석에게 버려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성이는 박진석도 모르는 은신처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고성이는 다시 통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더 직접적인 지시였습니다. 기증자건 흔들어. 고성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수술 시간 늦춰. 고성이가 숨을 눌러 덧붙였습니다. 상대는 망설였습니다. 여사님, 그건 위험합니다. 상대가 떨며 말했습니다. 위험해야 사람들이 움직여. 고성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움직이면 실수하고 실수하면 잡히거든. 고성이가 더 낮게 덧붙였습니다. 그럼 상대가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은호가 무너지면 우진이도 흔들려. 고성이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박진석한테도 칼이 돼. 고성이가 차갑게 마무리했습니다. 고성이는 지금 이 판을 복수로 바꿨습니다. 자기가 망했으면 남들도 같이 망해야 한다. 그게 고성이의 논리였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걸 잃을 때 사람이 처참해진다고요? 고성이는 이미 처참해졌고 그래서 남도 처참하게 만들기로 한 겁니다. 다음 날 수술이 잡혔습니다.
병원은 결국 기증자 매칭을 확보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의사가 보호자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술은 가능하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담당 의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변수요? 지은호가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기증자 측 정보가 일부 비공개로 들어옵니다. 담당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비공개. 왜 비공개죠? 누가 비공개를 원하죠? 이런 상황에서 비공개는 곧 수상함이었는데요. 지은호는 자신도 모르게 한우진을 봤습니다. 우진도 같은 생각을 했는지 눈이 딱딱해져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든 판이지? 한우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박성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야. 박성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지금도 병원에 돈을 흘리고 있어. 박성재가 단단히 덧붙였습니다. 그럼 기증자도 지은호가 목이 잠기며 말했습니다. 아직 단정하지 마. 박성재가 짧게 끊어 말했습니다. 지금 흔들리면 지역이 죽어. 박성재가 더 낮게 못 박았습니다. 그 말이 또 지은호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은호 마음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누군가가 거래로 그 죽음을 만진다? 지은호는 그걸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술실 앞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지은호는 문 앞에서 손을 모았고 박성재는 벽에 기대서 눈을 감았고 한우진은 멀리서 복도를 지켰습니다. 셋 다 다른 마음이었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너지면 안 된다. 그런데 그때 박성재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박진석이었습니다. 성재야.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박성재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숨겨둔 마지막 줄 찾았다. 박진석이 느리게 말했습니다. 박성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디입니까? 박성재가 단단히 물었습니다. 병원이야. 박진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줄 끝에 내가 싫어하는 이름이 하나 더 있어. 박진석이 더 낮게 덧붙였습니다. 박성재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숨이 멎었습니다. 성재가 싫어하는 이름. 그건 고성희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재가 정말 싫어하는 건 배신이고 배신을 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누구요? 박성재가 낮게 물었습니다. 박진석은 대답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잔인했습니다. 확인하고 말해. 박진석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내 손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박진석이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박성재는 통화를 끊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 말은 정말 흔들릴 만한 이름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때 지은호가 성재를 봤습니다. 지은호는 성재 얼굴이 변한 걸 알아챘습니다. 지은호는 원래 사람 표정을 잘 봅니다. 카페 매니저 일을 오래 하면 손님 표정으로 하루를 읽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지은호가 숨을 죽이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박성재가 억지로 말했습니다. 아니죠. 지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저한테 숨기면 안 돼요. 지은호가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박성재는 입술을 꾹 물었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돼.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혁이부터. 박성재가 더 낮게 덧붙였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에 더 불안해졌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된다는 말에서 제일 불안해지거든요.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알면 무너질까봐 숨기는 거니까요. 그 불안은 현실이 되려 했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병원 아래 주차장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병원 관계자에게 돈 봉투를 건네다가 붙잡혔다는 소문이 돌았는데요. 소문은 소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병원 같은 곳에서 소문은 늘 피냄새를 품습니다. 한우진은 그 소문을 듣자마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믿기 싫은 얼굴을 봤습니다. 고성희의 사람,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또 다른 사람. 우진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자기 눈이 틀렸으면 좋겠어서 3번을 다시 봤는데요. 그래도 그 얼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여기 있어? 한우진이 숨이 갈라지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진을 보자마자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들켰다는 웃음이었습니다. 우진 오빠. 누군가가 뒤에서 우진을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영나였습니다. 영나가 왜 여기 있냐고요? 우진이 메시지를 보냈고 영나는 불안해서 지환과 함께 병원으로 온 겁니다. 영나는 엄마가 또 무슨 짓을 할지 이제는 그냥 촉으로 알았습니다. 영나는 주차장 상황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영나는 우진이 보는 그 사람을 똑같이 봤습니다. 그 사람 누구예요? 박영나가 숨이 막힌 채 물었습니다. 한우진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모든 게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 이지환이 영나 앞에 섰습니다. 지환은 말없이 영나를 뒤로 밀어냈습니다. 위험한 장면에서 지환은 늘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영나야, 뒤로. 이지환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공기는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수술실 위에서는 이지혁의 심장이 열리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누군가의 정체가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타이밍은 너무 잔인했는데요. 세상은 늘 이렇게 한꺼번에 옵니다. 한꺼번에 무너지라고. 바로 그때 수술실 앞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지쳐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일단 성공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다리가 꺾였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사람은 긴장이 풀리면 그제야 올 수 있거든요. 살았어요? 지은호가 숨 넘어가듯 물었습니다. 지금은 고비를 넘겼습니다. 담당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담당 의사가 낮게 덧붙였습니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이 또 심장을 조였습니다. 기적이 왔는데도 끝이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기적은 늘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지은호는 바로 그 순간 또 하나의 기적을 몰랐습니다. 아니, 기적이 아니라 폭탄이었습니다. 박성재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문자였습니다. 발신자는 박진석이 아니라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문자는 딱 한 줄이었습니다. 기증자는 고성희가 고른 사람이 아니다. 지은호는 화면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불안은 뭐였죠? 고성희가 아닌데 누가 병원을 흔든 거죠? 누가 명단을 지웠죠? 누가 돈을 흘렸죠? 지은호는 갑자기 주차장 쪽 소동이 떠올랐습니다. 그 소동은 고성희의 사람이었고 그 옆에는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누구냐고요? 지은호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박성재는 박진석에 흔들릴 수 있는 이름이 무엇인지 이제 감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감은 너무 끔찍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에서 가장 위험한 배신은 멀리 있는 악당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 하는 배신이니까요. 그리고 박진석이 지금 당장 이름을 말하지 않은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성재가 흔들리면 집안도 흔들리고 병원도 흔들리고 결국 지역도 흔들릴 테니까요. 며칠 뒤
이 지역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아직 말이 길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지역은 지은호가 들어오자마자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너, 이지역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네. 지은호가 울면서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말라니까. 이지역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안 울어요. 지은호가 코웃음 섞어 말했습니다. 근데 선배가 살아있으니까 자꾸 나와요. 지은호가 떨리면서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지역은 아주 약하게 웃었습니다. 나 약속 기억해. 이지역이 낮게 말했습니다. 도망 안 가. 이지역이 더 낮게 덧붙였습니다. 도망가면 제가 잡아요. 지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 끝에 조심스럽게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선배, 그런데 우리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지역이 불안해질까 봐요. 지역은 이제 막 살아 돌아왔습니다. 살아 돌아온 사람에게 또 공포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지은호는 한우진을 만났습니다. 우진은 병원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옥상은 지역이 쓰러졌던 그 옥상과 다른 곳이었는데요. 우진은 일부러 그 장소를 피했습니다. 그 장면은 은호에게 너무 잔인하니까요. 은호야. 한우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우진아. 지은호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한우진이 목이 잠긴 채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지금은 말하지 마. 지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조금만 숨 쉬자. 지은호가 더 낮게 부탁했습니다. 한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한우진이 억눌러 말했습니다. 근데 이것만은 알아. 한우진이 단단히 덧붙였습니다. 뭔데? 지은호가 떨며 물었습니다. 고성이만 악당이 아닐 수 있어. 한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다음 판이 열렸습니다. 고성이가 무너졌다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고성이가 무너진 자리에 더 큰 그림자가 올라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박진석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의 재산만 묶은 게 아니었습니다. 고성이가 연결해둔 사람들, 병원, 재단, 회사 임원들 모두 하나씩 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진석은 끊는 동시에 미끼를 던졌습니다. 끊기면 튀어나오는 놈을 잡으려고요. 박진석이 최측근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아니라 박진석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뒤를 잡아. 박진석이 더 낮게 지시했습니다. 측근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어디까지요? 측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끝까지.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집 안까지 들어온 놈이면 난 더 용서 못해. 박진석이 숨을 눌러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내 집 안까지 들어온 놈. 그건 가족일 수도 있고 아주 가까운 측근일 수도 있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의심 대상을 좁혔다는 뜻이었는데요. 그런데 박진석이 모르는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길거리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고성이가 마지막으로 붙잡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아무도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 고성이는 딸을 버릴 수 있을까요? 아들을 또 이용할까요? 아니면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건 결국 권력이었을까요? 고성이는 그 질문에 답을 내렸습니다. 그 답은 너무 끔찍해서 듣는 순간 사람들이 멈칫할 답이었습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건 고성이가 어두운 방에서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가짜 가족이야.
고성이가 미친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짜 가족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진짜 가족 쪽으로 붙습니다. 지은호와 한우진이 남매로 묶이고 정순이가 진짜 엄마로 남고 박영란은 엄마를 끊고 박성재는 집안을 지키고 이지혁은 지은호를 선택하고 이수빈은 박성재를 선택합니다. 그 흐름이 완성되면 고성이는 완전히 혼자가 됩니다. 그러면 고성이는 마지막 한 수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흐름, 고성이가 미친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끊어줄게. 고성이가 서늘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에게 또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엔 번호가 아니라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누군가의 뒷모습이 있었는데요. 병원 복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뒷모습 옆으로 종이 한 장이 보였습니다. 심장이식 대기자 리스트. 지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고성이는 끝까지 병원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사진이 말하는 게 따로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기자 리스트를 보는 사람이 병원 직원만이 아니라는 사실, 즉 병원 안쪽에 내부자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숨이 막혀서 벽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구야? 대체 누구야? 고성의 뒤에서 이 짓을 같이 하는 사람. 지은호가 바로 박성재에게 전화하려는 순간 박성재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성재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았습니다. 낮은 목소리는 차분한 게 아니라 폭발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은호야. 박성재가 숨을 눌러 말했습니다. 선배, 저도 지금 전화하려고. 지은호가 떨며 말했습니다. 나 확실해졌어. 박성재가 단단히 말했습니다. 지은호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가요? 지은호가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병원건.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고성이 혼자 한 게 아니야. 박성재가 더 낮게 덧붙였습니다. 그럼 누가? 지은호가 목이 잠긴 채 말했습니다. 박성재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이름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부터 박성재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우리 관계가 다 바뀔 거야. 박성재가 낮게 덧붙였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에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관계가 바뀐다. 그건 곧 가까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라면 지은호에게도 상처가 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은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말해주세요. 지은호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저 이제 도망 안 칠 거예요. 지은호가 더 단단히 덧붙였습니다. 박성재는 그 말을 듣고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려 했는데요. 그 순간 이지혁 병실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삐하고 길게 이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사람 목숨이 흔들릴 때 나는 그 소리였습니다. 지은호는 전화기를 쥔 채로 그대로 굳었습니다. 박성재도 굳었습니다. 말해야 할 이름과 살려야 할 사람.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하는 시간은 늘 가장 잔인한 순간에 옵니다. 지은호는 비명을 삼키고 병실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고성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지옥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지옥의 문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이름으로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